예, 오늘 개헌에 대한 이틀째입니다. 우리 개헌은 바로 이제 정부 형태 위주의 개헌뿐 아니고 이번 촛불혁명에서 보여준 요구는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거의 말씀이 안 된 내용 단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개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벌 개혁이고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벌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 헌법 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특수계급이라는 것은 뭐 과거 왕조 시대의 귀족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신분제 사회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규정은 과거 사회에 대한 어떤 방어적 정도의 조항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주변을 돌아보면 격차가 큰 이 사회에서 이제 사실상의 특수계급이 이제 사회 속으로 우리 사회에 엄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세습 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서서 보면은 대한민국 상장사 50대 그 주식부자 49명이 세습 재벌 가문입니다. 그리고 100대로 넘어가면 한 90여 명 정도가 세습 재벌 가문입니다. 거대한 기업 집단을 거느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그 게이트에도 보면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이익을 도모하고 정치권을 좌우지하는 금권 정치 단계를 이익을 누리는 특수계급이 됐습니다. 그 S기업의 그 미전실 이모 회장을 보면 수십조의 상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는 것이 수십억 정도의 상속세입니다. 세금 포탈입니다. 가까운 나라 이웃 일본에서는 세금 포탈을 가장 중요한 범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수백 년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계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헌법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는 이제 경제적 특수계급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신설돼서 그거에 대한 해석도 붙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의 여러 가지 입법적인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많은 개혁 입법들로서 재벌 개혁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관해서 좀 포괄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이제 검찰 개혁입니다. 우리 청문회에서도 봤습니다만, 검찰 출신의 김모, 우모 변호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바로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촛불 혁명의 요구입니다. 우리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조항에 12조 3항과 16조를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오로지 인신의 구속이나 주거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이 있어야 되고, 그 영장을 이제 법관이 발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의 주재자이고 또 기소 독점의 수혜자입니다. 요 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권한을 누리는 근거의 헌법적 근거가 바로 12조 3항과 16조에 돼 있어서 지금 이제 헌법단체 어떤 데를 보니까 이 검사 신청이라는 조항을 뺀 것도 봤습니다만, 이번에 14년 안을 보니까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이 조항은 이전에 54년도에 그 공청회를 형사소송법 공청회에서 보니까요, 검찰 파쇼보다 경찰 파쇼경이 더 세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예전에도 그 검찰 파쇼와 경찰 파쇼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엄상섭 의원의 발언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하고는 분리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결국 62년도에 검찰관의 신청이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우리 검찰청법과 기타 법에 의하면 이제 수사 종결권, 모든 범죄의 수사 종결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사의 주체가 됐고 이제 기소 독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대한 범죄의 경우, 특히 중대한 범죄라고 한다면 중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 특수계급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재벌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사권으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슨 공직자 수사비리처 같은 이런 특수검찰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 수사권은 경찰로 하되, 다만 지금 여기서 또 경찰 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대중 정부에서도 자치경 경찰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됐는데,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에 복지사무뿐 아니고 경찰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을 유지하되 다만 그 힘을 분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의 적시성을 높이고 촛불 시민혁명의 요구. 예,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우리 정 교수님이 그 부분만 좀 간단히 2014년에 저희들 검사의 신청 이하여가 남아있었던 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의원들 의견이 상당히, 또 김당 의원님도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이거 우리가 합의를 봐서 빼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또 의견들이 분분해서 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검찰이 이 판사와 같이 법치에 대한, 법리에 대한 이론이 밝으니까 그것도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 근간의 사태 이전에도 사실은 검찰개혁 이야기는 아주 강하게 나왔었고 그때도 그건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이제 수기를 거듭하다가 검사의 조직이나 검찰기구가 그러면 이 규정이 없어져 버리면 유일한 검사라는 두 글자가 담긴 게 이 12조 규정인데 이게 삭제가 돼버리면 검찰기구의 이 헌법적 근거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 또 나온 절충안이 이 아까 전에 우리 이종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수 없도록 금지하게 아예 못 박아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조문이 들어가면 기소 독점주의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남겨두고 최종적인 이제 결정은 국회에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저희들이 검찰개혁이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계를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경찰과의 수사 독립 문제, 분리 문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고 정리가 안 됐던 시기였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2014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망이 또 어떤지에 따라서 좀 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계획에는 다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 검찰 개혁 이루어야 되고 경찰도 개혁을 이루어야죠. 최근에 보니까 뭐 경찰 이 채용 관계 비리가 나타나고 그런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법부도 좀 더 적극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고, 헌법재판소도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다방면에 지금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